주가가 굉장히 지금 폭등하고 있다 또는 굉장히 안정세로 가고 있다. 5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멀긴 하지만 2,900선 돌파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제가 무너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 재정적 투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거다. 주식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 또 국내에 있는 개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3천 문제는 금방일 것 같고 4천 돌파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제 활성화되려면 주식시장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활활 타올라야 되거든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주식 살려면 지금 사야 한다는 거죠. 네. 특히 어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통하고 난 뒤에 한국과 중국이 뭔가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보다 경제 쪽으로 굉장히 청신호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랑 통화할 때도 그렇고 또 그 시진핑 그분하고 통화할 때도 그렇고 너무 멋지고 단단해 보이고 예. 있었어요. 말씀처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제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가 잘 풀려서 네.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중국의 거대한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단독 보도 제가 대신 하나 해드리면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열립니다. 거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대했다라는 의미는 결국 방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초대했으면 방문하게 해야죠. 예. 방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아주 경제적으로 또 국제 관계 속에서도 또 안보적으로도 평화적으로도 큰 청신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서영교 의원과 몇 분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단독으로 해드렸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10월 말 11월 초 에이펙 경주 세계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아마 이것도 시장 반응에 굉장히 이제 청신호가 되고 있는데 임채원 소장 이제 정거사 출신이시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해내고 있다 또는 양국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혐오까지 만들면서 중국을 적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출 구조가 미국으로 많이 옮겨가긴 했지만요. 그전에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그 내란숙의 피의자는 그 뭔가의 적을 하나 만들어서 본인을 그렇게 결집시키려는 용도로 중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수출하는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었던 그 외교 공간을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청신호로 들리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미국, 중국, 일본까지 해서 무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근데 모두를 그동안은 어디 UAE만 가고 어디 가면 이란은 적이다. 어디는 적이다. 러시아도 적이다. 그래서 사방을 적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었던 비정상의 그 외교를 이제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신호를 다 읽혀서 아마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돈이 가장 솔직합니다. 돈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솔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의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를 코스피가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주식 좀 사도 되겠습니까? 사실 먼저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은 괜찮습니까? 그중 원래 블루칩이라고 해서 사실 예. 저평가되어 있었고 삼성전자도 원래 8만 전자까지 갔다가 예. 3만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만 후반 6만까지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코스닥도. 멀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문가 예. 멋진데요. 아닙니다. 임세훈 전문가님. 근데 이제 살 돈이 있어야 사는데 지금 뭐 살림살이가 문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과 관계가 이렇게 정상화되어 간다. 그러면 이제
교역이나 또는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양국이 같이 이익을 보는데 남북 문제도 그러면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청신호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남북 문제를 떠나서 우리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국 수출 자체가 막히면서였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지금의 상황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까지 주로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간재 수출한 걸 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뚫린다고 얘기한다면 과거와 같은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거다. 당연히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중국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한중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 문제를 풀어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자체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도 좀 착수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거와 같이 소위 한국과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압력들을 가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거와 같은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인 발언권, 영향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평화에 대한 운전대를 이재명 대통령이 쥐게 되면 그 운전대는 다시 경제에 대한 운전대로 옮겨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안정적으로 간다면 저는 평화와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바퀴가 선순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빨리 투자하십시오. 좀 돈이 없으시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승장을 계속 만끽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일본 이제 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중국 국가주석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미국, 일본, 중국 이게 절묘한 일종의 묘수였다라는 이제 평가도 하고요.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전략적 판단들을 보수는 좀 끌어안고 진보 쪽에는 굉장히 안심을 주는 방식의 이 독특한 이 외교적 이제 정치력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뛰어납니다. 실제 뛰어난 거죠. 네, 뛰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남시를 빚더미 앉았는데 최고의 부자로 만들고 그래서 다 성남시로 이사 가고 싶어 했잖아요.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 꼴찌나 마찬가지였는데 1등으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에 압승을 이끌고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켜 나가고 이런 탁월한 능력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제가 최고위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최고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잖아요. 위기가 좀만치 않았습니다. 예, 예. 저 1기 최고위원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그래서 신기합니다. 참 일을 잘하신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포영장 날라와서 한동훈이 국회에서 일거대면서 체포영장 가결돼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재명, 단식으로 죽음을 각오했던 이재명, 칼이 들어와서 죽을 뻔했던 이재명 등등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땠냐면 대표 시절에 이야기합니다. 일합니다. 꼼꼼히 다 챙깁니다. 다 챙기고 한밤중에 저희들 모아놓고 다음 비전을 얘기하고 그 비전을 소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야당과의 관계 있잖아요. 작은 당들과의 관계 전부 다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이 대통령 이재명은 하늘에서 내렸고 준비는 하고 있었다. 근데 표현을 하실 때 하늘에서 내렸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대통령 추종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약간 균형감 있게 하려면 어쨌든 준비가 잘 돼 있다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심으로 찍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천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하나는 드리는 말씀은 네. 이런 겁니다. 허니문 과정이라서 잠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당에서 보고 저희들도 어려운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분이 일하면서 정말 잘 만들어졌고 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그 국제적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믿으셔도 되는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또한 그 시스템에 좋은 대통령이 만나서 그 다른 나라하고 정상들하고 전화를 하려면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죠. 부대변인 해보셔서 알고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해보셔서 아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에 막 후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그리고 중국 주석과 통화할 수 있는 기반들도 또한 만들게 준비를 시켜놓고 하시는 거라서 그 다음 작업도 준비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